매주 목요일에는 좋은 정보의 황금 맥점으로 이어가고 있죠. 오늘도 저희가 저점 맥점 자리 잘 파악해서 높은 수익까지 이어지는 비법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나종식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긴 연휴를 앞두고 오늘이 참 중요한 날이잖아요. 뭐 네. 내마녀의 날이기도 하고요. 네. 추석 연휴 앞두기도 했고 어제 국내는 빠졌는데 또 미국은 새벽에 올랐고 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참 중요한 하루가 될 것 같은데 이날을 위원님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영광입니다. 네. 오늘도 좋은 정보들 한번 쏙쏙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먼저 좋은 정보 황금 맥점이 꼽은 맥점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시장의 맥점 키워드 다중 바닥 다지기, 에너지와 2차 전지, 폐배터리 주목하자라는 말씀 해주셨어요. 뭐 에너지주, 2차 전지주, 폐배터리주 다 중요한 거 알고 있는데 폐배터리 관련주에서는 워낙에 또 성일 하이텍으로 높은 수익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AS 가져보겠고요.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예, 뭐 앵커님 말씀대로 이제 오늘 마지막 거래일이 끝나면 또 연휴 들어가니까 일단 오늘 당장 하고 또 이제 그 연휴 이후에 추석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뭐 키워드에 나왔는 것처럼 지금 지수로 봤을 때는 다중 바닥 다지기에 들어갔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또 종목으로 보게 되면 역시 성장주죠. 에너지주를 비롯해서 2차 전지 그다음에 폐배터리지가 시세를 선도하고 있다 이렇게 요약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지금 현외 위치가 어떤 건지 함께 보시도록 하죠. 일단 이 코스피 차트입니다. 우리가 장이 이렇게 어려울 때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어느 정도 미래를 미리 조감해 나갈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 방송에 출연해서 7월달 썸머 랠리가 올 것이다. 이때는 참 질곡의 구간이었거든요. 이때 특징이 있습니다. 삼중 바닥이었죠. 지금도 삼중 바닥, 다중 바닥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식을 어렵게 하지 마시고요. 굉장히 쉬운 방법이 하나 있답니다. 이게 뭐냐면은 보주 지표가 노란색으로 지금 표기가 되고 있잖아요. 이것이 과매도권이에요. 이 과매도권에 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 상승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지금도 그런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코스닥을 보셔도 역시 이것도 이때고 삼중 바닥, 지금도 다중 바닥의 그런 구간에 있고 다이버전스가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종목별로는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역시 세비캠의 대장이죠. 시세 대장주입니다. 2,300개 종목 중에서 대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요즘 이제 가만히 이렇게 저도 이렇게 모니터링 뭐 가끔 해보고 이렇게 매스컴 같은 거 또 매체 같은 거 보게 되면 아, 이거 폐배터리가 왜 오르지? 라고 하면서 막 분석하기가 지금 분주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폐배터리를 보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시간상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그 이유하고 이 자리가 기가 막힌 자리였어요. 그래서 제가 밤방송에 들고 나서 이때 했는데 상한가에서 170% 상승했단 말이에요. 세비캠이 대장으로 가고 있고 얘가 가니까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역시 자회사 통해서 이제 폐배터리 하니까 역시 상승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 또 2차 전지도 볼 때 우리가 소재에서 뭘 봐야 되면 광물 관련. 그래서 수소나 리튬에서 역시 탑픽을 가고 있는 미래나노텍 이런 것들이 지수와 무관하게 좋은 시세를 냈다. 이렇게 요약해 드릴 수 있겠네요. 네. 먼저 차트를 보면서 좀 기술적인 분석을 받아봤습니다. 우선은 지금 뭐 추석을 앞두고 있는 오늘 시장이 어떻게 될지 저는 사실 가늠이 잘 안 돼요. 뭐 지금처럼 계속해서 어제 또 2,400선이 무너지기도 했기 때문에 빠졌을 때는 또 낙폭 성장주를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만약에 뉴욕 증시 덕분에 좀 오른다면 이런 장에서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추석 이후에는 뭘 대비하면서 9월 FOMC를 대비하면서 저희가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먼저 이렇게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FOMC 저 관심 없습니다. 오늘 베이지북 관심 없었습니다. 네. 근데 베이지북이 발표가 되면서 베이지북은 FOMC의 어떤 앞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합된 기준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오늘 또 뉴욕 증시가 많이 올랐거든요. 어제 6시 저녁 6시 방송에 출연해서 어제 내려서 마음이 좀 안 좋으시지만 걱정하지 마시라. 만기일 날 중심으로 좀 변곡이 일어날 거다.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있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여기 지금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어제 지수가 이렇게 많이 내린 건 뭐냐? 간단합니다. 고환율이었고요. 그 고환율에다가
또 뭐냐면 미국 시장하고 키 맞추기, 그다음에 오늘 소위 말해서 쿼드리플 유칭대를 앞두고 프로그램 매물이 소화가 됐어요. 자,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코스피 프로그램 매물 현황입니다. 5 거래일 동안 1조 가까이 매물이 출하됐어요. 그러면 오늘 네 마리 마녀가 춤추는 쿼드리플 유칭대에 그만큼 부담이 경감하겠죠. 그러니까 수급면에서 훨씬 유리할 겁니다.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어제 대략 570억 정도 물량이 나오면서 오늘 다이어트를 해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변곡점이 일어날 그런 가능성이 크다고 이미 어제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볼 것이냐 앞으로. 사실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할 때 있잖아요. 쉽게 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뭐냐면은 하나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물론 증시를 보면 외적인 변수가 있어요. 외적인 변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시장 내부에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뭡니까요? 첫째는 아까 말씀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높았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동안 저는 이미 2달 전부터 인플레 같은 경우는 피크아웃될 가능성이 크다고 계속 말씀드려왔잖아요. 인플레가 이제 잠잠해지니까 또 어떤 경기 후퇴, 리세션 얘기가 맞아요. 나오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그것이 좀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걸 알게 되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추석 이후로 한번 보자는 거죠. 먼저 원달러 환율 일봉입니다. 보통 이렇게 양봉이 5개 나오면 아까 말씀 매스컴에서 굉장히 지금 이제 뭐 1000 정도 다 뚫고 간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걸 보시게 되면 아까 제가 노란색이 과매도 구간, 매수 기회라는 거죠. 이것은 과열 구간이에요. 양봉 5개보다는 물론 더 오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상승 탄력이 둔화되거나 이 이격을 메울 겁니다. 그렇다면 이 주가가 반대로 움직이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면은 증시에도 긍정적이겠죠. 외국인들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매도 안 나오겠죠. 두 번째, 저는 이제 이게 딱 2달 전이 됐는데요. 이게 유가 주봉입니다. 여러분 어땠습니까? 지금 환율도 똑같은 논리거든요. 자, 이제 1380원을 돌파하니까 1400원. 조금 남았어요. 그런데 옛날에 삼성전자 96,000원 때 10만 전자, 12만 전자 간다 해서 막 그쪽에 쏠리면서 일어났다는 걸 우리가 한번 반면교사 삼을 필요가 있겠고, 유가도 그랬습니다. 130달러 가니까 200달러 한다고 설왕설래했습니다. 이것이 저는 쌍고점이라고 말씀드렸고, 어제도 좀 급락이 나왔죠. 80달러에서 레인지가 한 110달러, 기껏 가야 120달러 겁니다. 그럼 이것도 유가가 안정되면 결국 인플레는 이미 색발의 그런 어떤 논쟁거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유가도 그렇고, 또 하나 보게 되면 이제 금리가 남았어요. 자, 가만 보세요. 잭슨홀 미팅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오늘 이제 베이지북이 나왔고, 이제 아까 잉크님 말씀하신 대로 FOMC가 남아 있습니다. 이미 주가는 선에서 다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2년 만기 국구채 수익률 주봉을 보게 되면 양봉이 지금 5개, 6개 나오면서 이게 지금 쌍고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급격히 갈까요? 서서히 안정세로 갈 겁니다. 그 다음에 또 10년 만기도 일단 이것도 이 고점이 아까 똑같죠? 어떤 거였죠? 유가하고 고점에서 서서히 이것도 이제 탄력이 둔화되는 구간에 왔다. 소위 말해 쌍고점을 만들고 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주가한테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이냐, 빛과 그림자처럼 이렇게 한쪽이 쏠리면서 주가가 안 좋았으면 이것이 많이 내리면 주가는 좋아지겠죠. 그럼 이제 리세션 우리가 있습니다. 미국의 2년하고 10년 만기 장단기 금리 차가 있는데 이것이 역전됐을 때 그 후 이제 모습을 볼 필요가 있거든요. 0.5까지 베이시스가 이렇게 벌어졌다가 다시 한번 0.17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은 상당히 좀 이제 안정되고 있죠.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이 질곡의 구간에서 미국 나스닥 월봉을 보게 되면 성장주가 역시 상승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색깔이 좀 변할 겁니다. 저는 그래서 9월 달 양봉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제 무엇보다도 그러면은 나스닥이 이제 하락을 마무리하고 상승으로 전환한다. 그럼 우리가 보여야 될 게 뭘까요? 역시 낙폭 성장주를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요약해 드릴게요. 네, 역시나 낙폭 성장주를 계속해서 주목해보자라는 얘기 해주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위클리 유망주로 꼽았던 종목들 AS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 맥점 포착주 이렇게 수익률을 좀 체크해 볼 텐데요. 먼저 HFR, 범한 퓨얼셀, 성일하이텍, 한화솔루션 모두 다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 종목은 아무래도 관심권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주셨었는데 특히 뭐 성일하이텍은 아직도 너무 강한 흐름 유지하고 있고요. 한화솔루션도 최근에 또 태양광주
지난주 다시 또 오르기도 했었고요. AS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HFR은 이제 아직도 진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이게 마디마디 그때 여기서 많이 올랐을 때는 한 템포 쉬었다가 이렇게 밴드 하단에서 한번 가시면 두십시오라는 다시 가고 있거든요. 5G에서 대장은 HFR입니다. 글로벌한 수요, 그걸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일단 이것도 다시 한번 관심권에 와 있다. 왜냐하면 주봉을 보시기에도 이제 이게 소위 말해서 헤드앤 숄더형에서 오른쪽 어깨만 들어가거든요. 자, 우리가 5G를 볼 때 서비스는 이제는 조금 그 가미게 되는 그런 구간에 와 있고 이제 장비 쪽을 새롭게 보셔야 된다. 대장 HFR 지속 관심에 둘 필요가 있겠고요. 범한 PLC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저점에서 여러분께 추천드려서 좋은 수익을 났는데 어제부터 좀 내렸어요. 뭐 코스닥이 많이 내렸지만 이것도 다시 한번 노란색 이것이 이제 과매도 구간에 왔거든요. 이건 관심이 필요하고 저는 이 정도 한 4만 원 정도까지는 갈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수수 경제도 봐야 되거든요. 2차 전지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범한 표시에서 제 관심 구간에 왔다. 그다음에 성일하이텍 뭐 우리가 그 폐배터리 그 대장주를 다 잡은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비캠에 의해서 이것도 한 70% 정도 넘게 수익이 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이제 시총이 한 2조 정도를 간다고 봐요. 그러면 아까 말씀 세비캠한테 1조 정도 본다라면 추가 상승 여력이 아직도 남아 있다. 단 여기서 이미 이렇게 70~80% 오른 종목을 여기서 강하게 드라이브하면서 매수하십시오. 그 이익은 못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 팁을 드리는 건 뭐냐면 남들이 안 볼 때 이렇게 저점에서 맥점에서 잡는 것을 팁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지만 이것도 대략 시총이 한 2조 정도 그다음에 세비캠 같은 경우도 한 1조 정도는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이제 제가 들고 나온 것이 하나솔루션이에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많이 우리가 맨 첫점을 잡은 게 여기였는데 사실 방송에서는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그때 앵커님 그랬죠. 많이 올랐는데 더 갈까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그때 54,000원까지 보십사. 그래도 54,900원 딱 찍었어요. 네. 100원 모자랐는데 네. 뭐 그 정도는 뭐 제너러스하게 좀 봐주실 것 같고 목표가 업사이드 시키겠습니다. 오. 6만 원으로. 좋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7,600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태양광에서는 완전히 지금 어떤 거냐면 게임 체인지가 될 거예요. 하나솔루션이. 그래서 이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하나솔루션까지 에이스 다 했습니다. 예. 하나솔루션을 목표 주가를 6만 원을 제시해 주셔서 제가 지금 너무 깜짝 놀라서 차트를 보다가 잠깐 멍을 때렸네요. 네. 그런데 이렇게 AS 주신 종목들을 보면 정말 수익률이 높은 이유가 특히나 저점 자리를 너무 잘 잡아주셔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시해 주실 이 유망주들도 기대가 됩니다. 특히 첫 번째 종목인 러셀이 굉장히 지금 또 지루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네. 제가 이렇게 지루하다 하면 꼭 추천해 주시고 좋은 수익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저점이니까 그렇죠. 네. 예, 뭐 그래서 저점에 잡으면 저는 참 이걸 조언드리고 싶어요. 개인 투자자분들께. 남들이 안 볼 때 지금 많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폐배터리 지금 분석하고 왜 올랐느니 이미 지금 트리플 가까이 오르니까 막 분석하고 그러거든요. 이미 그거 늦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안 볼 때 내용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 매수해서 많이 남들이 쏠림이 일어났을 때 그때 매도하시는 게 바로 우리가 수익을 좀 이렇게 배가시킬 수 있는 그런 매매 기술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러셀을 한번 말씀드리면 러셀은 스몰캡이에요. 그러나 상당히 회사가 좋습니다. PR이 15배에 불과하고요. 동사는 원래 반도체 장비, 리퍼빗이라고 그래요. 리퍼빗이 뭐냐면 중고 반도체 장비를 사가지고 재판매하거나 또는 그 고객사의 그 어떤 그 실정에 맞게 리페어하거나 최적화 피팅하는 거거든요. 그건 상당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해요. 그 본업 플러스 저는 이 종목을 이제 좋아하는 게 뭐냐면 성장성이에요. 그러면 그게 뭐 크게 성장성이 있느냐고요? 아닙니다. 뭐냐면 로봇 사업까지 해요. 그래서 자회사가 있는데 러셀 로보틱스라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이거 물류 로봇이에요. 그래서 요즘 보면 뭐 아마존 같은 데 거의가 다 그런데 대포에서 이렇게 저기를 하자 풀필먼트에서 로봇이 하잖아요. 이 회사가 바로 그런 국내에서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무인화 로봇 AGV를 자회사를 통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러셀 로보틱스를 CJ그룹에서 지분 투자를 하는 회사예요. 그다음에 이미 이 회사는 SK 하이닉스라든가 그다음에 현대차, CJ 이런 데 이미 300대 이상 납품 실적이 있고요. 지금 현재 수주 잔고가 150억이에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150 정도 수주 잔고를 쌓아놓고 있다. 상당히 좋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글쎄 일정은 아직 확정 안 됐지만 또 하반기
IPO도 예정돼 있다. 그러니까 똘똘한 자회사를 두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84억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40% 정도 증가 예상되네요. 차트를 보실까요? 저는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게 아하, 차트를 보니까 역시 이 자리구나. 그래서 네. 나오는데 이게 이제 바닥권이죠. 그래서 한번 이제 윗수렴을 만들고 이렇게 이제 어제 양선이 났는데 이 딱 자리가 저항선이 4,000원 정도예요. 그래서 시초가에서 3,500원 정도 매수하고 목표가 4,000원, 손절가는 3,000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첫 번째 포착주로 러셀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 4,000원, 손절가 3,000원 잡아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SNS텍인데요. 차트 보면 흐름이 다 유사해요. 네. 그럴 때 잡아야죠. 네. 예, 동사는 이제 결국 이제 삼성전자 관련주기도 한데 EUV용 이게 이제 페리클이라고 뭐냐면 마스크 보호막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하고 블랭크 마스크. 이 블랭크 마스크는 포트 마스크의 원판이에요. 예, 그것을 만드는 그런 업체입니다. 상당히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그런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에서 지분 한 88% 정도 가지고 있어요. ASML, 이거 노광 장비에서 글로벌 넘버1 아닙니까? 네덜란드. 그래서 그와 협력해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양산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도 36억 정도 돼가지고 아직은 미약하지만 그래도 실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전년 동기 대비 한 27% 증가했다. 차트 보실까요? 참, 이게 이제 참 군베이처럼 더딘 구간이죠. 가면 이것은 뭐냐면 소위 말해 조주의 단계라고 그래요. 조주의 단계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멀리 뛰기, 높이 뛰기 할 때 막 달려가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상승 에너지를 비축해서 이제 이평선 막 뭐라 그럴까요? 정비의 초입 구간입니다. 최근에 보면 연기금도 지속적으로 관심이 두고 있는 것 같고요.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시초가에서 21,500원 정도 매수 무료겠고 목표가 24,500원. 24,500원은 딱 지난번 개발하겠던 자리 여기예요. 이만큼 나오고 그다음에 손절가는 18,000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두 번째로 SNS텍은 가격 전략 하단의 자막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세 번째 종목은 보로노이인데요. 네. 이 종목은 뭐 상장하기 전부터 제시를 해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네. 지금 다시 눌리면서 뭔가 제 관심권에 온 것 같아요. 예,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한 20% 수익 났던 네. 종목인데 좀 많이 내려서 AS 겸 네. 다시 한번 포트 편입하네요. 원래 이제 동사는 키나제라고 해서 그 인산화 효소, 그 표적 후보 물질을 개발하는 그런 회사예요. 단 이제 이것은 뭐냐면 이렇게 막 임상 상상까지 하면 쭉 개발해서 리스크를 안고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그 단계별로 임상이 될 때마다 마일스톤을 받는 그런 구조의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1개 파이프 라인이 있는데요. 이미 4개가 이제 라이센스 아웃에 성공했고 그중에서 2조 정도가 계약금이에요. 계약이 된 거예요. 계약이 돼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 그 오릭사, 미국 그 오릭사에서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65억 마일스톤이 실질적으로 입금이 된 겁니다. 지난번 대표이사가 얘기한 것이 좀 차곡차곡 마저 들어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한번 기술적으로 보실까요? 이렇게 상승이 그때 이제 여기서 한 20% 수익 났던 건데 다시 한번 도돌이표에 와 있네요. 이런 것들 이제 쌍리 패턴이 나오고 있고 주봉을 보셔도 이번 주에 음선 나와도 제너럴스하게 받는 그런 음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시초가에서 37,000원 정도 매수는 무료겠고 목표가 45,000원, 손절가 3만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으로 보로노이 체크해봤습니다. 저희가 얘기 집중해서 듣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많이 갔는데요. 요즘에 위원님께서 또 워낙에 공개 방송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한 주에 한 번씩은 꼭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네, 열심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수익도 뭐 나쁘지 않았고요. 네. 세비캠, 성일 아이템 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1시부터 3시까지 우리가 추석 전 꼭 찌면의 종목이 하나 있다. 그걸 주제로 해서 여러분 모실 테니까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개 방송 1시부터 3시까지 함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나종식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